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상담 완료 시 적은 양의 빨래도 부담 없이 미니 세탁기를 증정해 드립니다. 엄마가 치매 환자인데 돌볼 사람도 없고 간병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직장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을 받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애들 엄마는 직장 다니고 애들은 학교 가고. OECD 보건통계 2018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입원 일수는 평균 18.1일. 나이 들수록 점점 입원할 일도 많을 텐데 내가 만약 아프다면 병원에 입원했다면 입원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병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제 메리츠에 맡기십시오. 입원 일당은 입원 일당대로,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입원 일당과 간병인 보장을 동시에 메리츠 간병인 보험. 지금 전화로 궁금한 점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질병이든 교통사고든 일반 상해든 상관없이 이번 첫날부터 180일 한도 간병인을 보내주는 메리츠 간병인 보험. 간병인이 필요 없다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180일 한도 보장. 암은 전체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걸린다고 하고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걸린다는데 만약 병원에 입원한다면 누가 나를 간병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와 핵가족화 확대, 간병인 수요 비용 급증, 간병 필요한 치매 환자 급증, 보호자 비용 부담도 껑충. 나이 들수록 부담되는 입원비, 간병비. 이제 메리츠에 맡기십시오. 입원 일당은 입원 일당대로,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입원 일당과 간병인 보장을 동시에. 상담 완료 시 적은 양의 빨래도 부담 없이 미니 세탁기를 증정해 드립니다. 메리츠 간병인 보험. 경제신문을 읽는 새로운 방법, 모바일 한경. 한국경제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손잡고 만든 모바일 한경. 모바일 한경이 디지털 뉴스의 새 패러다임을 선도합니다. 모바일 한경에 가입하면 한경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뉴스와 재테크, 취업, 여행, 건강 정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시면 모바일 한경과 월스트리트 저널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고품격 디지털 뉴스, 모바일 한경. 나를 지치게 하는 높은 금리. 하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쓰던 계좌 그대로 금리는 더 낮게. 스탁론의 새 시대를 연다. 더 오래, 더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편리하게. 나의 투자 파트너. 일상이 무료해? 무료로 즐겨봐. 복잡해. 금융이 복잡해? 손쉽게 해결해. 금융은 물론 생활 혜택까지. 올원 하나면 당신이 원하던 가장 갤럭시다운 혁신, 갤럭시 S20.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사이로 17시간 특별 생방송 힘내라 동학개미 대박의 기회는 남아있다. 8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특별 생방송으로 밤 12시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번 8부는 신원식 파트너와 김한상 고수가 함께합니다.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 3시에 신현식 파트너, 3시부터 5시까지 김동엽 파트너, 5시 박윤진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고요. 이어서 6시 김남기 파트너, 7시에는 박찬웅 파트너와 신학수 파트너, 8시 한동훈 파트너, 마지막으로 9시 박한필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와우넷 홈페이지와 와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4.15 특별 생방송 8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 벌써 8부라는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함께 해주실 와우넷 신영식 파트너 그리고 주식창 김한상 고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워낙 뭐 또 약간 내성적인 분들이라서 이렇게 뭐 보통 방송할 때 보면은 좀 막 내지르는데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고 나면 약간은 좀 내성적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두 분 다 투표는 다 하고 오신 거죠? 네, 사전 투표는 저는 하고 왔습니다. 네. 김한성 고수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끝나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 끝나고 하는 걸로. 근데 정말 특이한 인연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평일날 미스터 주식왕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는데 김한상 고수는 지난번 1등 그리고 지금 현재 1등은 신현식 파트너가 1등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서도 지금 접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두 분 첫자와 끝자만 따른다면 신상 새로운 종목들, 신상 같은 종목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현식 파트너와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주제를 더 가져오셨을지 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를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반도체 부품 섹터는 이제 2020년에 이제 가장 그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 회복이나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상 주가가 상당히 저가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품 섹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좀 보시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반도체 하면은 소부장이라고 불리게 되잖아요. 소재 네네네. 부품 장비. 네. 그 중에서도 부품을 좀 유독 남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부품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갖고 온 부품주는 이제 특히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 반도체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이 좀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나온 주식은 코로나19에 사실은 영향을 좀 덜 받았고 오히려 수혜를 받았다. 네, 그런 주식이고요. 그러면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야, 지금 모멘텀만 딱 들었을 때는 어떤 종목일까 정말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MK전자, 원익홀딩스, 실리콘, 웍스, 그다음에 테크윙, SFA, 반도체 이렇게 좀 살펴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죠. MK전자, 우리가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MK전자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장 1위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솔더본 와이어 쪽에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부품 회사들이 보통 이제 중국에 갖고 있는데 공장을 MK전자는 국내 공장을 좀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경쟁 업체의 물량을 코로나19에 따라서 수주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MK전자의 그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오히려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그 PPT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차세대 솔더 분말 제조 기술, 요거는 이제 솔더 쪽은 이제 매출이 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기술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용 본딩 와이어 매출이 93%인데 이 본딩 와이어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93%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엄청 크면서도 1위다. 네네네.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죠. 반도체용 패키징 소재 솔더본의 그 기술이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이게 포커스인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는 쉬고 공장을 멈췄지만 오히려 MK전자는 공장이 멈추지 않으면서 실적이 오히려 개선이 수혜를 됐다. 받는. 네. 네. 자, 다음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인데요.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이제 미세 머리카락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죠. 네. 그게 이제 본딩 와이어입니다. 이제 머리카락의 약 5분의 1 정도 크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솔더본입니다. 솔더본은 이 반도체용 패키지와 PCB 기판의 접착제로 쓰이고 이쪽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위의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K전자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향후의 신성장 동력이 우리가 2차 전지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큰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MK전자가 음성의 신공장을 가동을 했는데 2차 전지 음극재입니다. 네. 음극재. 네, 2차 전지 음극재인데 기존의 음극재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이제 2019년 5월 달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지금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NK전자의 가장 큰 성장성은 이 2차 전지 음극재 소재가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면 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가 3월 23일 날 종합지수가 저점이 흐면서 주가 좀 밀렸긴 하지만 이 주식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게 주식왕에서도 갖고 나왔지만 61선과 122평선의 밑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됐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제가 오늘 갖고 나왔던 반도체 부품 섹터들의 모든 차트 흐름이 61선과 122평의 밑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MK전자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가 되겠네요. 어떤 점 지켜보면 좋을까요?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회사 원익 IPS, 머티리얼즈, QNC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있는데 그 원익홀딩스의 3개 자회사에 2개의 자회사가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이 원익홀딩스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자회사 원익 파트너스가 바이오세rum이라는 지수익을 6.87%를 갖고 있어요. 그 바이오세rum이 뭐냐면 이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게 진단 키트 관련해서 숨겨진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바이오세rum이 체외 진단기 의료기기를 지난 13일 날 긴급 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이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관련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시젠이나 솔젠트 뭐 이런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손해됐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이슈가 반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회사의 실적 부분이 2개가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 숨겨진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21선에서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뭐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죠. 3,615원에 끝났는데 볼리저밴드 상단선인 3,800원 라인대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4,0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리콘 웍스 종목이 되겠네요.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의 미국 쪽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설계와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웍스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팹리스를 팹리스 회사입니다. 팹리스는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설계를 하는 회사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리콘웍스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북미 쪽에서의 OLED 패널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2020년까지 OLED 비중이 42%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하반기에 될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리콘웍스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TV, 모바일 OLED의 수요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 있긴 한데 네. 중국 시장 쪽에서는 이 뭐 OLED 패널이 상당히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광저우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광저우 공장이 가동되면서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용 팹리스 업체면서 전방 산업의 다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중국 OLED 쪽에서의 모멘텀, 그다음에 중국 업체를 통해서 향후에 삼성전자 쪽에서도의 그 OLED 매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야 되겠죠. 네,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1선 근처 쪽에 내려오면 지금 거의 비슷한 네. 위치상에 네. 있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지금 반도체 부품주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테마주들이 어떠한 이제 뭐 고가권에 올라가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갖고 온 주식들은 다 거의 21선에 붙어 있다. 근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29,00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32,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실리콘웍스까지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테크윙도 이제 제가 주식왕에서 이게 10몇 프로를 이제 수익을 내고 좀 나왔던 주식이고요. 1분기 실적이 이제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이 한 540억, 영업이익 97억 정도.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핸들러 쪽과 비메모리 핸들러 쪽의 수익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1분기 이제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이 됐지만 크게 이제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베트남이나 인도 쪽에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북미향의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 나오네요. 네.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네. 테크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한 9,000원 선에 좀 매수를 했는데 11선 눌림목이 완성이 됐고 추가적으로 15,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다섯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지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SF 반도체는 특히 이제 주력 상품인 서버용 D램 가격이 상반기 수요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뉴스에는 이제 뭐 정지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실적이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매출액이 약 한 2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뭐 25%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부분은 지금같이 코로나19의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600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SF
A 반도체 같은 경우도 11선 눌림목이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11선 라인과 21선 라인대를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 네. 5,000원에서 4,700원대에서는 지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한 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SFA 반도체까지 반도체 부품 관련된 종목들 탑5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상 고수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김한상 고수의 주제, 어떤 주제로 또 준비를 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한 실적 성장주. 뭐 이야기만 딱 들어봤을 때는 우리 김한상 고수님처럼 항상 성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SKC, KG케미칼, 다나와 DB하이텍, 텔레칩스 등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한 종목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C 어떻게 우리가 모멘텀을 좀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주를 5종목 갖고 온 이유는 실적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죠, 주식에. 그래서 네. 실적이 한 3년 정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들로 골라왔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C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SKC는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계사기 때문에 또 반도체 소재 사업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쪽으로 또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KCFT라는 기업 동박 생산업체를 인수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박 생산업체가 일진 머티리얼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1조 6천억. SKC도 1조 6천억, 일진 머티리얼스도 1조 6천억. 근데 이익의 규모가 SKC가 3배가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스보다는 동박 생산 쪽으로 보려면 SKC가 낫다. 훨씬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500억이었는데 지금 일진 머티리얼가 500억이니까 3배 차이 나는데 주가 시가총액이 비슷하니까 이쪽이 훨씬 더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음 한번 실적 한번 보시면 실적이 여기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네요. 네. 좀 이쪽만 좀 확대해 주시면 이게 2조 실적이 2조 매출액이 2조 7천억에서 지금 올해 3조까지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네요. 작년에 영업이익 1,500억에서 지금 올해 2,400억.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어떤 증권사는 2,500억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1,500억에서 2,500억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봐야 되는 거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600억에서 1,700억. 배당도 한 3% 정도 주니까요. 상당히 중기적으로 좋은 주식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또 준비를 안 하셨고. 차트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우량하기 때문에 차트는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량하다. 차트는 이따 중국 소비재 기업할 때 차트는 따로 보여드릴 텐데 이번 5개 종목 핵심은 실적이기 때문에 차트 볼 필요도 없이 내재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차트는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 가치 분석을 먼저 하신 거군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KG케미칼. 두 번째 KG케미칼인데 이 종목을 좀 눈여겨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상당히 작년에 급증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자회사가 상당히 좋은 자회사가 많습니다. KG 이니시스라는 전자결제 기업이 있고요. 또 KG 에너케미라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있고 또 KG ET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G ETS는 최근에 의료 폐기물 업체인데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G 이니시스는 실적이 지금 매출이 1조까지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의 지분을 뭐 40%, 50%씩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케미칼의 연결 자회사로 해가지고 순이익이 같이 급증할 수 있고 그래서 원래는 본업은 비료지만 나중에 뭐 대북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히 장점이 많은 기업이다. 배당도 350원씩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매 3년 연속에서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봐야 된다. 이 KG 에너케미라는 주식이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된 기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다음 장 한번 봐야 되겠죠.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매출액이 1조에서
작년에 1조 2천억, 올해 2조. 그러니까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것은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이익이 40억에서 올해 960억까지 이건 뭐 전방치지만 그래서 상당히 배당도 주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G 케미칼까지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와 진짜 다나와 다 나왔네요, 진짜. 그러니까 다나와는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업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온라인 교육이 시스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컴퓨터하고 노트북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나와 같은 기업은 인터넷 플랫폼 온라인 쇼핑 사업하는 기업이죠. 근데 플랫폼 기업인데 실적이 계속 3년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성장주로 봐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PC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언택트 관련주로 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실적 한번 다음에 보여주시면요. 네. 자,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자,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3년, 4년 연속 성장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출액이 뭐 2018년에 1,000억에서 작년에 1,600억까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뭐 150억에서 200억, 280억, 올해 300억까지.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지금 거의 100% 성장한 거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상당히 실적은 뭐 실적 갖고 뭐라 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실적이 올라갈 때 배당도 같이 늘려주는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다나와 같은 거는 이런 기업은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좀 대본을 제대로 준비하고 이것저것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기응변이 너무 뛰어나신 게 대본을 말아가지고 이제 도표로 찍어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다나와까지 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또 하나고 최근에 이 종목도 묻지마 가치가 되니까 충분히 사봐도 되는 겁니까? 3년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원래 DB 하이텍이 3만 원이 넘었는데 최근에 22,000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원래 1분기 때 1, 2월 달에 막 3만 원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22,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지금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사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적 한번 좀 보시면요.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좀 크게 보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다 자료를 다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액이 6,800억에서 8,000억, 작년에 8,000억, 올해 8,700억. 계속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죠. 영업이익 1,400억에서 작년에 1,800억, 올해 2,100억.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4년 연속 증가하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기회라는 거죠. 그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투자는 그러니까 DB 하이텍도 좀 투자를 많이 더 할 필요는 있는데 어떤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이 매년 현금이 막 이렇게 1,000억씩 버니까요. 현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만간 투자에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유보율 그렇죠. 회사 내에 자금들이 현금 자금성들이 좀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탄탄하고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역시나 배당도 좀 주고 있고 역시나 탄탄한 종목이겠죠. 제가 배당은 항상 이렇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꾸준한 실적과 안정적 배당 이렇게 꼭 주당 배당금을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 마진,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주가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고 매출액,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그래서 텔레칩스도 최근에 매출액, 순이익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들은 항상 지금 우리가 그 시대가 열리기 전에 주가는 미리 3개월, 6개월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아마 그 자율주행 관련
시행령 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월, 6월 달에는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이 좀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보셔야 되고 다음 재무제표 한번 재무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안 갖고 왔다고 그랬죠. 재무제표가 중요하기 지금 때문에 종목들은 다음에 중국 소비자 할 때 차트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매출액이 1,200억에서 1,300억에서 올해 1,450억 계속 늘어나죠. 영업이익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자, 순이익이 15억에서 작년에 80억에서 올해 140억. 대폭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황이 성장, 자율주행 업황이 열려 있는 회사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비디오 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니까 좋고, 텔레칩스는 또 자회사가 칩스앤미디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같이 실적이 시너지를 내면서 좋아지는 구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주식은 하반기 때, 지금도 좋지만 하반기에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을 많이 급등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 성장주 텔레칩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17시간 동안 릴레이 생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공개방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 점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영 캐스터. 네, 4.15 17시간 특별 생방송 8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공개방송 통해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 4시까지 신현식 파트너, 3시부터 5시까지 김동엽 파트너, 5시에는 박윤진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고요. 이어서 6시 김남기 파트너, 7시 박찬웅 파트너와 신학수 파트너, 8시 한동훈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밤 9시에는 박한필 파트너까지 쭉 이어집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와은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내라 동학개미 아직 대박의 기회는 남아있다. 남은 유망 종목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죠.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상 고수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이제는 차트까지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주제를 또 가져오셨을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화장품이랑 콘텐츠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일단 뭐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아직 시진핑 방한 효과도 남아 있을 것이고 한학령 뭐 조금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중국 오늘 기사를 보니까 중국 양회가 5월 말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사가 5월 말쯤에 중국 양회가 되고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경제 정책 방향이나 정치 방향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반기 때, 상반기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하반기 때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중국 소비주 엔터 주식들 좀 꿈틀꿈틀 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드라마 콘텐츠 뭐 제작하는 회사들 지금 좀 봐야 될 확률 봐야 되니까 그런 모멘텀이 잠재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코스맥스, BTI, 뉴, 슈어박스, GKL 등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한 종목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이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자, 이 종목은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입니다. 공모가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공모를 했는데 지금 공모가보다 이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만 한 5천 원 정도, 2만 5천 원, 6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하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400원 뭐 이렇게 준다는 거. 그래서 괜찮고 애경산업은 화장품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용품, 비누, 샴푸, 뭐 세제 그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상품을 같이 생활용품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 비중이 뭐 화장품하고 생활용품은 반반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LG 생활건강하고 좀 약간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작년 실적은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애경산업이 6,500억, 뭐 7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영업이익 600억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겠지만 주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당 배당금 450원이고 최근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늘렸네요. 원래 4%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국민연금 바닥에서 애경산업을 사면서 지분율을 5% 이상
신고를 했습니다. 지분율 5%가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는 거는 애경산업은 바닥에서 국민연금이 매수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참고로 보죠.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 초록색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 3만 원이 좀 저항선입니다. 지금 3만 원. 그래서 지금은 26,000원인데 일단은 3만 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더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이런 주식들을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 수급이군요. 네, 기관. 요게 외국인 수급이고 요건 기관 수급인데 기관이 이렇게 빨갛게 매수를 하고 있대.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추가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앞부분에 수급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나간 부분들이 없으니까 아직은 물량들이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때 지금 3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네. 25,000원이니까 이때 수급이 별로 나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애경산업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 BTI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이 기업도 제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코스맥스 그룹의 지주사인데 최근에 이 기업도 애경산업처럼 연기금이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 한 7%인가 8% 올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투자 동향을 보니까 연기금하고 투신이 지금 집중적으로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그러니까 코스맥스 BTI를 이 기업을 갖고 있으면 코스맥스 그룹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회사로 볼 수 있고요. 배당도 꾸준히 배당이 계속 늘어나요. 140원이었다가 작년에 250원까지 늘어났고 최대 주주가 61% 이상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대 주주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자기들이 그 가치를 갖고 인정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최근에 자 보세요. 아까 애경산업은 초록색 라인이 밑에 있었죠. 근데 지금 초록색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초록색 이게 다 기관 수급입니다. 빨간 게. 파란 게 기관이 매도한 거고. 최근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물량을 모으다가 못 참고 어저께 8% 오른 거는 이제 못 참고 막 질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세다, 강하다 판단이 되고 이 기업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뭐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할 정도로 수급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기로도 뭐 충분히 어차피 하반기 이제 보복 소비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상반기 실적은 당연히 좀 부진할 거지만 하반기 보복 소비 같은 게 늘어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라는 종목이 잡혀 있네요. 뉴라는 기업은 제가 매매를 많이 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일단은 이 기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 그룹의 지주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 밑에 자회사가 한 4개, 5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사면은 여러 개의 자회사를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자회사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고 미국의 넷플릭스 회사도 주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나 못 나가니까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영상을 보는 거죠. 영상을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한한령 해제된 건 아니지만 지금 중국의 유쿠라는 사이트와 텐센트 비디오라는 사이트에 한국 드라마관이 열렸습니다. 지금 검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쌓인 작품들, 뭐 드라마, 영화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봐야 되는 거군요. 그거를 이제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그 시기가 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고 어쨌든 이 뉴라는 기업만 보면 안 돼요. 뉴 밑에 스튜디오 앤 뉴라고 있어요. 이 기업을 봐야 되는 이 기업이 지금 JTBC하고 TVN 이런 데 드라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미스 함무라비 그런 기업하고 뭐 보안관 그런 걸 JTBC에 공급하는 회사가 이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치가 800억으로 평가받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됩니다. 자회사 가치가 800억인데 이 회사가 10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 그리고 지분 70%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요 기업이 나중에 상장이 될 겁니다. 스튜디오 뉴라는 기업이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장 가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반기는 1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2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겠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니까.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기대적 반도
반도가 지금 7월 달에 대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개봉일은 아직 없어요. 반도가.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반도. 이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뉴는 반도입니다. 이제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거고 지금 유튜브에서 예고편 이제 보니까 1차 예고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괜찮은데 조만간 또 2차 예고편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슈가 될 거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선반영되는 거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반도 나오기 전에 좀 사두고 올라오면 이게 흥행할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차트 한번 보여주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바닥에서 V자 반등하고 있어요. V자로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요 초록색 라인이 여기가 딱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최근에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 힘을 모으는 구간이겠죠. 네. 여기서 힘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있다가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아니면 개인 큰손이 사면 반도 개봉 시점에 맞춰서 한번 점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 따라갈 필요 없이 흔들릴 때 조정 보일 때 힘을 비축할 때 사놓고 여름에 올라올 때 파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뉴 다음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아, 쇼박스. 역시나 비슷한 맥락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뉴는 지금 실적이 작년에도 적자가 났어요. 근데 네. 쇼박스는 3년 연속 흑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슨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이 기업은 뭐 드라마, 영화 제작에 같이 하는데 최근에 뭐 이태원 클라스라는 영화 드라마도 성공했고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배당을 주고 하반기에 또 지금 상반기 실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주가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지금 최근 흐름이 똑같죠. 최근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하고 뭐 JTB 제시언 제 콘텐츠리하고 계속 똑같은 흐름입니다. 뉴하고 차트가 똑같은데 어쨌든 한 학년 해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국 소비 관련해서 마지막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GKL. GK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말 많은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을 모멘텀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솔직히 지금 카지노 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관들이 바닥에서 지금 GKL 강원랜드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좋아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줘요. 상당히 650원 고배당을 주니까 배당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트 한번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권입니다. 그죠? 여기 1분기 때 여기였는데 여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을 매도 기관이 매수했으니까 기관의 매수를 수급을 보면 주가를 좀 더 여기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풀리는군요. 그렇죠. 네. 어저께도 5% 올랐잖아요. 네. 그 기관 수급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다시 코로나 이슈가 하반기 좀 뜸해지면 다시 주가가 복원될 가능성이 크니까 고배당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KL까지 해서 우리 김한상 고수는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신현식 참가자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주제가 될런지 두 번째 주제도 확인했습니다. 실적 호전주, 역시나 김한상 고수와 비슷하게 실적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NC소프트, 정구당 홀딩스, 효성 ITX, KMW, 농심이라는 종목들을 들고 오셨네요. 자, 한 종목 한 종목 먼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NC소프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신종바이러스 이야기 나온 이후에 집에서 게임 부분, 역시나 수혜주로 좀 관련 분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떤 모멘텀이 더 있을까요? 네, NC소프트는 이제 한 가지 좀 흠이 이제 주가가 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다른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좀 적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지 M2가 이제 성공이 되면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데 1분기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2분기, 3분기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07%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7,43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41%가 좀 증가가 되면서 2,722억에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됐는데 그 리니지 2M이 흥행 성공하면서 일회성 인텐시브 지급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하락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부분을 보게 되면요,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좋아져요. 그리고 3분기에는 약간 안 좋아지긴 하지만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로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리니지 M이 국내 매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올해 이제 좀 약간 좀 1분기에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밑에 보시게 되면 대만 쪽에서는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좀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도 마지막으로 네. 좀 살펴주시죠. 네, 주가 흐름은 좀 상당히 무거워요. 시가총액이 네. 높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만 6천 원대 있는데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동성이 좀 심한 주식을 하고 싶으면 게임 빌이나 이렇게 하시고요. 이 주식은 무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정성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7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종군당 홀딩스인데요.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네, 종군당 홀딩스 뒤에 이제 홀딩스 자가 붙으면 이제 지주회사 관련 주식인데요. 이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네. 매출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냐면 코로나19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 쪽에 신경을 쓰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800억에서 약 12%, 영업이익은 277억, 그래서 36%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400억, 그 다음에 700억, 600억,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900억. 올해는 1,000억 가까이 나와요. 네, 네. 올해는 이제 900억 이상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바로 네. 넘겨주시죠. 네. 자, 이제 주가는 사실 고점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뭐 12만 원권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 11만 원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ITX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효성 ITX는 이제 효성의 그 계열사 회사입니다. 이제 콜센터입니다. 신규 IT 부분의 매출이 무려 363%가 좀 증가가 되고요. 주력 사업은 이제 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자체, 그다음에 위탁, 아웃소싱을 하면서 시장 가치가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콜센터 부분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38억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17%,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약 17%가 증가가 된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돼요. 코로나 부분이 위축이 되면 실적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콜센터 업무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적 부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기술적인 흐름부터 다음 장 네, 넘겨주시죠. 네. 네, 이 주식도 이제 지금 보시면 15,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4,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효성 ITX까지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즘 한참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MW인데 네. 일단 우리가 시간 관계상 뭐 네.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못하니까 네. 일단 맥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점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KMW는 이제 95%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5G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쪽의 시장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보시면 노키아가 65%, 삼성전자가 14%,
ZTE가 11%, AT&T가 2.9%입니다. 차트상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고가권에 와 있고 11선 눌림목에 와 있는데 5만 5천 원에 눌림목에 왔을 때 공략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농심이 될 것 같은데요. 농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요즘 뭐 최근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중국 법인의 적자가 이제 흑자로 좀 가능이 되고요. 2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다. 3분기까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주세요. 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이제 전년에 이제 1,600억 갖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3,000억 정도 좀 늘어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네, 차트 흐름상 1차 상승이 나왔다가 29만 5천 원권에 있는데요. 29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부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31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좀 재빠르게 좀 지나왔지만 신영식 우리 파트너님 공개 네네. 방송 준비가 되어 네네네. 있다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3시에 공개 방송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9시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시에는 일단은 이제 알고리즘 조건식 짜는 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한상 고수님도 주식장에서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장 앱에서 그 주식장닷컴에서 제 이름 누르시거나 아니면 무료 공개 방송 벌써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제 이름 누르시고 그 주식장 앱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와우넷 그리고 주식장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 이어지는 순서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4.15 17시간 특별 생방송 8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울 분들을 위해 또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 신현식 파트너가 HTS를 활용한 알고리즘 강의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밤 9시에도 같은 주제로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한상 고수도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죠. 낙폭과대 중국 소비주 7선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주식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김한상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료 릴레이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넷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9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새지 않는 삼엽 밀폐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25조 증정. DB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진짜? 네, DB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100세 시대에 혹시 모르는 내일을 대비해 오늘 준비하세요. 내 나이가 70인데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아. 암보험이 나이 때문에 가입 거절되면 안 되죠. 80세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암은 진단비가 중요하지. 암은 진단받으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가입하고 보험료만 납받다가 세월이 흐르면 물가도 오를 텐데 진단 금액이 지금이랑 똑같으면 보험료만 부담되지. 어머, 꼼꼼하시네요. 새롭게 출시한 DB손해보험의 내 맘에 쏙 드는 암 플랜. 지금 전화 주세요.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담 완료 시 새지 않는 삼엽 밀폐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25조 증정. DB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진짜? 네, DB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100세 시대에 혹시 모르는 내일을 대비해 오늘 준비하세요. 내 나이가 70인데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아. 암보험이 나이 때문에 가입 거절되면 안 되죠. 80세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암은 진단비가 중요하지. 암은 진단받으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가입하고 보험료만 납받다가 세월이 흐르면 물가도 오를 텐데 진단 금액이 지금이랑 똑같으면 보험료만 부담되지. 어머, 꼼꼼하시네요. 새롭게 출시한 DB손해보험의 내 맘에 쏙 드는 암 플랜.
지금 전화 주세요.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둘이 사귄다고? 그게 걷다 보니 커지더라. 사랑이? 아니, 좋은 보험. 보험? 삼성화재 애니핏은 걸음수만큼 포인트 정리.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스탁로는 다 똑같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금리. 승부는 금리에서 결정된다. 당신은 투자에만 집중하라. (365일) 낮은 금리. 당신의 금리 코치 골드스탁로. 경제신문을 읽는 새로운 방법. 모바일 한경. 한국경제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손잡고 만든 모바일 한경. 모바일 한경이 디지털 뉴스의 새 패러다임을 선도합니다. 모바일 한경에 가입하면 한경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뉴스와 재테크, 취업, 여행, 건강 정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시면 모바일 한경과 월스트리트 저널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고품격 디지털 뉴스 모바일 한경. 스탁로는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